그래서 오토캐드라는 거를 이제 한번 제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토캐드인데요. 대부분 보면, 뭐가 막 많아. 선, 폴리선, 원호, 얘는 또 뭔 기호들. 대부분 여기 있는 것들은 뭐랄까, 픽토그램 아시나요? 뭔 뜻인지? 이렇게 그림만 보고도 네. 대충 이게 뭘 의미하는구나 라는 거를 말을 해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수로 영어 버전을 깔더라도 혹은 다른 컴퓨터를 갔는데 그 사람이 좀 아는 척을 하고 싶다고 해서 영어 버전으로 딱 깔아놔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보면은 제일 기초적인 선 그리기. 지금 직선. 보면은 요렇게 각도를 왔다 갔다 하면은 뭐 이제 네. 그거에 대해서 각도를 또 설정할 수 있고 길이를 또 설정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딱 90도, 180도 이런 것들은 이제 얘네가 어느 정도 정렬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원. 사실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네. 직선이랑 원만 있으면 솔직히 못 그리는 거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사각형 같은 경우에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사각형으로 해놓은 거지. 요거는 그냥 직선 4개 해놓은 거고. 타원도 필요하긴 하겠지. 파원. 이렇게 선과 원이 있고, 요 이제 뭐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찾아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차차 필요하게 하면서. 되면은, 네, 하면서 하고, 요런 거 보면 복사, 이제, 요거 못깎기, 필렛, 못따기. 요거는 나중에 네.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회전하는 것도 있고, 이제 또 오프셋이라는, 한글이라서 이게 다 돼 있구나. 오, 제가 간격? 한글을 깔았는지. 네, 간격 띄우기, 막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일단 2D 캣에서 필요한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커팅할 선, 네. 그 보조선 요것만, 있지. 네, 요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정확한 원의 중심점이 맞는 동그라미를 그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이게 네. 뭐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조금 자세하게 깊이 들어갈 때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간단히 살펴보는 거니까. 맞아. 예시를 뭘 하나 보여드려야겠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네. 얘는 제가 잠깐 회사에 있으면서 이제 실제 납품할 때 다른 곳에다가 레이저 커팅으로 워터젯이었나? 어쨌든 커팅을 부탁드렸던 실제 도면이에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거는 제가 직접 레이저 커팅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길이는 이만큼입니다. 여기에 길이는 이만큼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원의 중심이고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보조선인 건가요? 이제 선도 되게 종류가 많은데 지금 보면 요거랑 요거 색깔 차이 보여요? 네, 보여요. 약간 청색이랑 연두색? 그쵸. 네. 연두색은 이거는 이제 룰을 정하기 나름인데 이제 연두색은 이제 저는 이제 외형선 그러니까 선의 겉부분을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를 한 거고 약간 에메랄드 밝은 요 청색은 이제 가상선 그리고 이제 요 빨간색은 보조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거거든요. 이거를 왜 보여주냐면 이런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도면층별 해가지고 이렇게 있죠. 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도면층. 이게 색깔 하나하나마다 그 하나의 레이어, 하나의 종이장이 있다고 보면 돼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사용한 파일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요거 하나를 꺼보게 되면은 이렇게 치수만 아, 싹 네네네. 사라지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얘가 표현하려는 게 요거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각각 중심선은 여기고 이제 치수는 또 여기 이렇구나. 또 가상선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가상으로 해놓은 거니까 여기구나 라는 거를 알아볼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 캐드를 많이 써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외부 업체 맡길 때 예를 들면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하나의 색깔로 다 바꿔버리게 되면은 무슨 재료를 어디까지 어떻게 자르라는 거야? 어떻게 가공을 해달라는 거야? 라는 이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네. 요거를 무조건 이제 치수를 표기하는 거는 이렇게 또 다르게, 뭐 가상선은 또 다르게 하는데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릴게. 이게 이제 프린팅을 했을 때를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방금 요 도면을 A4 용지로 출력을 할 때 이렇게 이제 하나의 룰이라 해야 되나? 또 그 도면층마다 약간씩 두께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다르게 해놨어요. 보면은 아까 초록색이 이렇게 진하게 돼 있어가지고 내가 네. 자르고자 하는 거는 요 바깥쪽이고 요거는 가상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직접적으로 자르는 선은 아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두께 차이로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캐드를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머리가 터지실 것 같으니 뭐 자세한 거는 이제 업체에 맡겨야 된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간략하게는 요 정도면 됐고, 어떤 거를 할 거냐면은, 이게 네? 제가 지금 최근에, 네? 아니, 이거를 그릴 건 네. 아니고, 이게 지금 제가 최근에 그린 건데, 네. 그려가지고 이제 레이저 커팅을 한 건데, 보면은 여기 이제 선 해가지고 삼각형도 있고, 여기 네. 원도 있고, 그래요. 요거를 그려볼 거예요. 네? 어떤 거요? 요 원을 이제 그린다는 건가요? 선도 그리고 원도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할 수 있는 거를 네. 자 지금 보면은 그냥 일단 한번 해볼래요? 선 가지고 그냥 뭐 정사각형? 선으로 정사각형 만들기요? 아니 정사각형 아니어도 돼요. 아니 그냥 직사각형 저 올가미로 되는데 올가미 됐어요. 아니요. 아니요. 됐어요. 처음 설정이 90도. 네. 사각형 만들었어요. 근데 그리면서 제가 요거는 그냥 한번 또 쭉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지금 화면 나오죠? 네.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점을 그냥 아무 데나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쭉 가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229.974라고 돼 있죠. 저 하얀색에 들어있는 게 지금 길이, 그리고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3도 해가지고 각도인데 요것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탭으로. 탭키 한번 누르면 각도를 지정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빼기를 하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저처럼 되시나요? 잠시만요. 네. 됐어. 이거 하고 이거 선극. 그쵸. 그리고 보면은 이제 길이 부분에 커서를 옮기게 됐을 때 지금 각도 쪽을 보면은 자물쇠 표시가 생겼죠. 요거는 사용자가 값을 임의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각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여기서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은 막 각도도 움직이고 길이도 바뀌고 하는데 우리가 네. 한번 각도를 30도 이렇게 지정해주고 나서는 어떻게 움직여도 길이만 변한다는 거죠. 각도는 고정. 그 말은 반대로 길이를 내가 지정하게 되면은 각도는 임의로 할 수 있다. 이거 자물쇠 모양 뜨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안 혹시 화면 공유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선 그린 다음에 이제 선 그만 그리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지 선을 그만 그릴 수 있나요? ESC 네, 알겠습니다. 혹은 지금 이렇게 그리다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니까 네, 그만하고 싶다 맞아요. 했잖아요. 네. 자, ESC 혹은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면은 취소 있어요. 아, 그러면은 마지막에 네. 그리려고 한번 취소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다. 알려줄 게 너무 많은데? 예를 들면은, 여기저기 내가 흩어놨어요, 그림을. 지금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한 상태에서 네. 임의로 내가 아무 데나 한번 클릭한 다음에, 네. 클릭하면 벌써 뭐가 떴죠, 지금? 네. 여기에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파란색이고, 왼쪽으로 가져가면 초록색이에요. 네네네. 했어요. 대박 신기, 그죠? 와, 신기하다.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그래요? 게, 그리고 반대로 아무것도 이렇게 잡지 않은 상태에서 클릭을 하지 말고 쭉 누른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는 파란색이 돼요. 그러면 얘가 네. 선택되고, 반대로 내가 누른 상태에서 왼쪽? 왼쪽으로 돌리면 초록색이에요. 네.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 파란색은 그 영역 안에 들어오는 어떤 그림인데 대신에 그 전체가 들어와야 돼요. 그 도형의 전체. 도형 혹은 선의 네. 전체. 파란색은 전체. 자, 실험을 해봅시다. 자, 이거를 선택하려고 해요. 이렇게 반만 걸쳤어. 반만. 근데 네. 선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선택이 되면은 네. 이렇게 떠요. 네, 떴어요. 반대로 이렇게 다 해서 가두게 되면은 얘가 네. 선택이 돼요. 이게 있고 반대로 초록색은 조금만 걸쳐도 선택이 돼요. 많이 다 걸치든 일부만이라도 살짝 걸치든 선택이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하게 되면 적절히 사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겹쳐져 있는 두 개를 내가 한 번에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응? 왼쪽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두 개만 걸치기만 해도 이 원 두 개가 선택이 돼요. 네. 왼쪽으로. 반면에 내가 이제 요거 하나만을 선택하고 싶다. 큰 그러면 거. 파란색으로. 그쵸. 파란색으로 하는데 네. 전체를 가둬야 돼. 이건 이제 차후에 이제 적절히 사용을 하면 돼요. 그거 선 취소는 그냥 클릭해가지고 지우기 누르면 되는. 클릭해서 지우기? 네. 그쵸. 네. 클릭한 다음에 지우기. 아니면은 뭐 겁나 선이 많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거랑 없애고 싶다. 그럼 이렇게 적절히 선택을 한 다음에 얘도 딜리트. 선택으로. 자, 우리가 일반적인 윈도우 PC에서 쓸 때는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의 것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을 눌러가지고 선택을 했어야 됐어요. 네.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선택해주면은 알아서 누적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일일이 하나 누르고 지우고 하나 누르고 지우고 안 해도 하나 해서 딱 지울 수 있고. 네. 됐어.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 세팅이 어떻게 잡혔는지 제가 맨 처음에 깔고서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모르겠는데 아,
네. 자, 요렇게 했었을 때, 요 마우스 커서를 요 가까이 가면 요렇게 지금 나오는 것처럼 초록색 네모나게 나오나요? 잠시만요. 해볼게요. 선 한 개 하고, 한 개 하고, 가까이 갔을 때, 네, 좀 많이 가까이 갔을 때 생겨요. 아, 오케이. 자, 지금 얘는 네. 임의로 조용하게.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붙일 것 같으니까 편하게 여기에 딱 맞게끔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예를 들면 약간 요렇게 비껴가서 가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반대로 요 끝에다가 맞출 수도 있지만 살짝 여기 끝에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키 중에 F3이 있죠. F3 키를 한번 누르면은 가까이 가도 안 떠요. F3 키를 누른 상태로, 네, 안 떠요. 누른 상태 말고 한번 누르면은 한 번 누르게 하면 돼요? 네. 예, 예. 자, 어? 근데 다시 한번 누르면은 떠요. 네, 안 떠요. 네. 이게 지금 뭐냐면은 F3이 약간 사용자로 하여금 조금 편리하게 위치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자, 네. 지금 아무것도 마우스를 안 움직인 상태에서 F3만 계속 한번 눌러볼게요. F3만요?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에서? 네, 그러면은 지금 제 창에서는 맨 밑에 명령에서 객체 스냅 켜기 끄기 켜기 네. 끄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동시에 보면은 제 화면 우측 하단에 여기 보여요? 여기 뭔가 지금 색깔이 바뀌고 있는 거? 잠시만요. 우측 하단에? 네, 보여요. 지금 얘가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눌러서도 할 수 있다. 네. 네. 자, 근데 요거의 기능이 단순히 요 끝점만 맞춰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눌러보면은 뭐가 이렇게 되게 많아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요거는 다 이제 읽어보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좀 많이 쓰는 거는 중간점? 중간점? 체크해 놓을까요? 체크돼 네, 있네. 제가 꺼놨었나 보다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은 여기에서 거의 가져가면 여기 세모 표시로 뜨죠? 중간점? 우리가 일일이 중간을 찾지 않아도 대충 여기 선을 훑고 나면은 얘가 중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을 이제 잘 활용하면 좋은 게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직사각형을 만들고 싶어요. 네. 그런데 자, 이 상태에서 아니, 요 지금 위에 선에 길이가 얼마인 줄 알고 내가 지금 이걸 당장 직사각형을 어떻게 그리냐 하면은 여기 가까이 되면은 끝점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살살살살 내리면은 요 가이드라인 지금 초록색 나오는 거 요게 나와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딱 180도 되면 딱 그러니까 대충 여기서 이제 살살살살 내려가지고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사용자가 뭐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직각으로 맞추겠지라는 이제 얘가 느낌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거나 궁금한 거 그 있어요? 마지막에 직각 한 번만 더 사각형 살살살살 한 번만 더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요 객체 스냅이 켜진 상태에서 파랑이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요렇게 끝점에다 갖다 대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나는 이걸 기준으로 그대로 내려올 거야. 네, 그러면 찾았어요. 됐어요. 네. 그죠? 그러면 지금 제 거 보면은 정확히 90도는 안 잡히는데 90도는 안 잡히는데 지금 요거는 됐잖아요. 요 네. 선, 가상선.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180을 맞춰 놓고 여기에서 쭈루루루루룩 내려오면은 딱 요 점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아마도. 어차피 근데 이거를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어서 완전히 대단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는 거라서 간단하게 하고 이제 그림 그리다 보면은 네. 이거 언제 다 90도 맞추고 앉았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나는 지금 사각형이 필요한데 90도로 언제 맞추고 앉았나 할 수 있는데 아까 네. 말했던 이렇게 각도를 고정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 게 이번에는 사각형. F8 키도 계속 눌렀다가 꺼보고 해볼래요? 계속 한 직교. 번씩 한 번씩. 네. 그쵸? 네. 얘는 그러니까 이 마우스 커서가 직선으로만 움직인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마우스를 다른 데 놓고 있어도 그 해당하는 부분에서 수직으로만 혹은 직선으로만 움직여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뭐 자세한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거 실습할 게 너무 많네 할수록. 어쨌든 이 객체 스냅이라는 거를 통해서 직선으로 움직일 수 있다. 꼭 직선으로 그린다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얘를 그렸어. 근데 얘를 옮기고 싶은 거예요. 네. 요거 보면 요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동시키는 거. 이제 뭐 기준점을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나는 얘를 직선으로 움직이고 싶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F8을 누르면은 직선으로만 움직이게 돼요. 이렇게 해서 반드시 꼭 그리는 데만 사용되진 않는다. 자, 이제 삼각형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으로서는. 대신에 뭐 치수는 뭐 나중에 디테일하게 하는 걸, 뭐 나중에 알아서 그거는 아, 디테일하게 하는 건데, 삼각형 할 땐 지표가 꺼져 있어야겠죠? 그쵸. 네. 뭐 직선을 만들 때만 이제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보통 캐드 하는 사람들 보면은 네. 한 손에 마우스, 한 손에 키보드 가지고 해요. 계속. 왜냐면 계속. 왼손은 이제 계속해서 치수를 입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금 야매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요 선 하나하나마다 이제 뭐 치수를 뭐 130, 어째 뭐 치수를 입력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손에 키보드, 한 손에 마우스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보면은 원이라고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얘가 치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요 노란색 점선 있죠? 네. 노란색 점선이 반만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반지름. 근데 네. 이거는 제가 자주 써먹는 건데, 나는 솔직히, 아니, 직경 30mm, 직경 30mm라고 하면은 반지름 곱하기 2니까 30이라고 하면 나를 이해해가지고 내가 15를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여기 이렇게 원 밑에 눌러보면은 다양한 원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2.3 접선. 그쵸? 이렇게 해서 네. 지금 여기 모양을 보면은 요거는 지름이기 때문에 보면은 노란 선이 원 안에 있는 반지름도 있고 그 이후에도 튀어나와 있죠. 네. 요거는 이제 지름 이런 식으로 30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으로 15를 하던 이제 지름으로 30을 하던 똑같은 거죠. 요거는 이제 각자의 차이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계산, 진짜 내가 4 곱하기 3, 이 계산도 4 더하기 3, 이 정도의 계산도 하기 싫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줘요. 4 더하기 3. 아니면은 간단한 함수기는 네, 못 들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나? 어쨌든 지금 그러면은 원 그리는 것도 했고 선 그리는 것도 했어요. 지금 뭐 우리 뭐 조금 더 편하게 이제부터는 사각형을 합시다. 미션을 사각. 하나 합시다. 간단하게 100 단위는 밀리미터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100에 가로 세로 100짜리 정사각형에다가 한가운데다가 3파이짜리 구멍을 뚫어 봅시다. 네, 선생님, 이건 질문인데요. 얘가 사각형 그릴 때 세 자리 점 000으로 나오는데 얘는 센티미터 단위인 거예요? 얘도 밀리미터 그대로인 거예요? 지금 내가 뒤에 설정에 따라 이렇게 다르나? 네. 요거는 네, 밀리미터 네. 단위예요. 아, 밀리미터. 그래요? 네. 그러면은 100에 100짜리 하고 그 안에 3파이짜리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가운데에다가 3파이. 정가운데에다가 3파이. 네. 알겠습니다. 사각형으로 야매로 편하게 그리려 했는데 마음대로 잘 안 돼. 그래서 사실 선을 쓰는 게 제일 확실해요. 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면 돼요. 사각형까지 끝냈고요. 이제 가운데 원을 그려. 네. 반지름이 3파이죠. 지름 말고. 자, 이거 나중에 설명할까 했는데, 용어는 알아야 되니까. 3파이 외워야 돼요? 아니요. 봐봐요. 흔히 이제 원에서 이야기할 때는 요 두 개를 많이 써요. 네. 그러니까 원 혹은 이제 이렇게 호를 이야기할 때는 자, 우리가 대부분은 이제 그 완벽한 원을 얘기할 때는 파이라고 하는 게 요건데 파이는 네. 직경을 이야기해요. 여기 끝에서 끝까지. 아, 파이가요? 네, 그리고 반지름이 R인가요? 맞습니다. 파이. 레디우스. 아, 어, 그래도 중등과정 헛되지 않았다. 이제 요렇게 두 개를 쓰는데 완벽한 원일 때는 이제 요거를 쓰고 이제 호를 쓸 네. 때는 R을 씁니다. 네. 뭐 이거를 혼용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해본 이 업계에서는 그렇더라. 그러면 그리고 3파인 거는 지름이 3파이. 맞습니다. 이거 딱 정중앙에 그리라고 하신 게 찾았다, 중앙점. 중앙점을 어떻게 찾았어요? 갑자기 삼각형 모양으로 나왔어요. 잘못한 건가? 맞아요. 아니 정답은 없어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대각선에서 그냥 대각선까지 그냥 쭉 잡고 여기에서 이제 중심점 나오는 게 여기다가 굉장히 수학 8.5. 시간 같네요. 그쵸. 이거는
도형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다르지. 그리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중심에서 중심으로 선을 긋고 여기에서 중심점에서 선을 그려도 괜찮습니다. 네. 이런 방금 해 식으로 보신 대각선. 이런 식으로 정답은 없고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예시에는 없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똑 부러지게 할 때도 있고 요거를 하게 할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목깎이를 네. 해가지고 두 개의 선을 이제 여기다가 반지를 입력하는 거예요. 반지름. 한 번만 더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 필렛 요 목깎이를 누르고 R을 입력해요. 여기 보면 밑에 나와 있죠? R 하고 반지름 5. 네. 봤습니다. 그러고 첫 번째, 두 번째 선택하면은 이렇게 어 됩니다. 근데 이 방법도 있고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요게 있어요. 접선, 젖선. 이것도 약간 그 뭐라 해야 되냐? 기구학이라 해야 되나? 도형 가지고서 하는 건데 자, 요 선이랑 요 선이랑 원이 만나야 돼요. 그쵸? 네. 접선은 알아요. 그쵸? 그리고 네. 반지름 5를 입력하면 이렇게 나와요. 아. 그리고 이제 가위. 맞아요. 지워야 어. 되는데 요 가위 모양 혹은 자르는 걸 트림한다. TRIM. 네. 네. 이렇게 마우스를 놓고 키보드를 그냥 누르면 얘가 떠요. 그럼 요 트림을 누르고 한번 엔터를 누른 다음에 이제 자를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기능 설명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어쨌든 지금 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를 들어 요 튀어나온 요거를 자르고 싶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것만을 입력하면은 트림이 맨 처음에 떠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요거는 그냥 패스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한 번 더 누르는데 마우스 오른쪽이 곧 엔터로 여기서는 동일시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뭔가 한글이 설명하는 게 달라졌죠? 그리고 ESC로 빠져나온다 하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할 때 네. 기본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확장자는 DWG라는 거예요. 그거 그 파일 이름 아닌가요? 맞나요? 우리가 만들 네. 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 보면은 그래요? 이렇게 왼쪽 위에 저장 말고 그 옆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보면은 네. 파일 유형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에서 보면 DXF로 하면 됩니다. 버전은 네. 상관없어요. 근데 기왕이면은 버전 너무 높은 거는 아니라 중간치만 해도 되고 어쨌든 DXF로 저장을 한 다음에 아이고 6분 남았. 그러고 DXF를 키게 되면 나간 다음에 불을 키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DXF를 만드는 방법. 네. 그러니까 그림을 어떻게 만들든가, 이제 뭐 완전 이지하게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네. 어떻게 만드는지와 프라는 확장자를 어떻게 저장하는지도 우리가 지금 실습을 해봤어요. 자, 그러고 여기서부터는 관람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우리 김 대표님께서는 나는 어떻게든 안 쓴다. 퓨전 360에서 쓴다 하셨는데 제가 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D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지금 요거는 제가 쓴 게 짜리를 생각을 하고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네. 자, 근데 지금 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요렇게 이제 레이저 커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쓰는 프로그램인 솔리드웍스라는 거에는 이렇게 도면 작성이라는 게 있어서 요렇게 갖고 오면은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2D로. 그렇게 해서 이제 3D로 만든 거를 지금 보면은 이 친구거든요. 네. 이 친구를 이제 제가 쓰는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2D로 변환을 할 수 있게끔 해줘요. 이제 이거를 저장할 때 아까 오토캐드에서 썼던 DWG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서 이제 그 레이저 커팅 담당 선생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너무 갑자기 지금 시간 없다고 막 쭉 나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꼭 반드시 여기 오토캐드라고 하는 2D 프로그램에서 모든 거를 그릴 필요도 없고 네. 그냥 3D 모델링 한 거를 이렇게 2D로 그려줄 수 있는 기능을 잘 활용해 가지고 바로 DWG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DXF도 있고 DWG도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장비를 돌릴 수 있다. 오토캐드를 지금 뉘앙스로 봤을 때 차후에 자세한 디테일한 이야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